제 마음에 기본적으로 생겼던 건 이거예요. 아, 쟤는 금수저니까 잘 됐지. 인생은 수저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수저가 뭔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 범위를, 금수저가 부러운 게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 범위를 경제적 성공 이런 거에다가 두다 보니까 줄이다 보니까 딱 하나로 줄여지더라고요. 금수저가 뭐냐? 선천적으로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은 사람. 쟤는 선천적으로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거는 못하죠. 이 뒤에 거는 만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선천적으로 안 되면 후천적으로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에게 제공하면 되잖아요. 스스로에게.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으면 결국에는 잘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뭐 사업 망해도 계속 넣어줘. 그러면은 잘하게 되잖아요. 그럼 나도 그걸 만들자.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너무 추상적인 거 말고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보니까 돈이랑 시간인 거예요. 다른 조건들 너무 많죠. 하나 빠진 게 있는데 그건 자기의 이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뭐 그런 거죠. 저희가 또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각자 처한 상황도 다르고 제 채널에서 다루는 영역도 아니니까 남겨두고요. 저도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이거를 만드는 거를 제가 9단계를 거쳤더라. 그래서 흥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이 9단계 사이클을 스스로 금수저로 만드는 사이클, 이 9단계 사이클입니다. 9단계가 원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런 어떤 구조화된 계획을 얘기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삶에 반영할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모든 계획은 현실과 다릅니다. 근데 계획이 없다면은 지금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요. 자, 계획이 쓸모없는 게 아니라, 계획이 현실과 다르다 해서 쓸모없는 게 아니라 계획이 없으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 타이슨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럴싸한 계획조차도 없으면 링 위에서 뭘 해야 될지를 처음부터 모른단 말이에요. 무계획으로 해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유연성, 임기응변 능력, 실행력. 이게 동시에 갖춰지지 않았으면은 이런 계획 기반으로 그냥 맞춰서 가는 것이 일단은 나의 시작점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고 실행에도 도움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췄으면 이 영상 볼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유연성, 임기응변 능력, 그 다음 실행력. 이거 세 개가 갖춰져 있다면은 그냥 오는 당면 과제들만 해결하면서도 갈 수가 있어요. 이 9단계 사이클을 한번 먼저 알려드릴게요. 다 지우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 9단계가 있습니다. 이 9단계를 사이클을 돌리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목표 금액을 설정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사람의 목표가 돈만은 아니다. 인간이 돈만으로 살 수 없다. 그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것을 가정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목표를 가정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저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목표 금액을 처음에 설정을 하면 됩니다. 크게 설정해도 어차피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가용자원이랑 그것을 달성하고 있는 경쟁자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만 가도 나 못하겠는데 이거 줄여야겠다. 이렇게 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를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점점 내가 할 수 있는 것, 현실적인 목표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 가용자원 파악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나한테 잉여 자원을 파악해야 돼요. 스스로에게 어떤 핑계를 댈 거냐면 저 출퇴근해야 돼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나중에 다 오거든요. 나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금수저에 대해서 선천적으로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의 문제가 이 가용자원의 부족 때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용자원에 맞춰서 목표 금액이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용자원 안에서 플랜을 세워야지. 그러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가용자원을 시간이랑 돈으로 쪼개서 그 안에서 플랜을 세워야지 뭘 안 한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포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데미지도 없고 삶에.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몰빵을 쳐요. 예를 들어 돈에다가 뭐 영끌을 해가지고 넣어. 그럼 그거 실패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못 일어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자전거 배우는데 한 번 넘어지면 넌 앞으로 자전거 못 배워.
이렇게 하면은 그거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젓가락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마찬가지. 모든 것이 결국에는 실패를 하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것도 뭐냐면 이 페이퍼워크로 돈을 안 쓰면서 계속 가상의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꿈이 너무 컸구나. 나에 대해서 몰랐구나. 나 이렇게 시간이랑 돈도 없구나. 그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프로젝트 사이즈 더 줄여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어디 그 수영을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있는 분이 저한테 노트를 5권을 딱 주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나는 뭐 석 달 안에 1,000억 자산가가 된다. 근데 이거를 저는 그 1,000번을 쓰는 것보다 이거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페이퍼 상에서의 실패를 많이 하면서 자기에 대한 인지를 올려가는 것이 이 목표예요. 근데 여튼 그래서 뭐냐면 남아있는 잉여 자원을 알아야지 내가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거. 실패를 할 수가 있다. 잉여라는 것은 없어져도 내 인생의 문제가 안 되는 거. 없어져도 관계없는 건 없어요. 없어져도 관계없는 건 없어. 그렇지만 이것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 인생이 데미지가 오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간이죠. 시간 같은 경우에는 출근 전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고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근데 어때요? 고가 평가에서 밀릴 수 있죠. 퇴근 후에 내가 에너지를 회사에다 다 쓰고 퇴근 후에 시간을 확보하면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커져가지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말에 시간 확보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이랑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어요. 주중에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은 회사 일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중 시간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부등호를 그려봐야 돼요. 그렇죠? 내가 부등호를 그려봐야 돼. 내 인생에 영향을 주는 정도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고가에 관계없이 내가 연차로 평가받는 회사야. 그러면은 주중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출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회사 내 퍼포먼스 떨어지죠. 근데 내가 단순 업무예요? 뭐 내 컨디션에 업무 결과가 별로 영향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오전 시간이 좋은 거고, 내가 집중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이 결과가 막 다른 회사 다니고 있어. 아니면 그런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오전 시간보다 여기다가 확보하는 게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에 대한 확보는 그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마다 달라요. 뭐가 정답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가용 시간이 언제인지 이거를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주중 시간을 확보하게 되면 변동성 커진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저녁 시간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너무 커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용 시간을 평가하는 기간을 늘리면 돼요. 우리가 맨날 일주일 단위로 생각하니까 일주일이라는 단위에 매여 있는데, 월 평균 자유시간을 측정해도 되고 아니면 20일 평균 자유시간을 측정해도 되고,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우리가 미시적으로 보면 변동 크지만 넓게 볼수록 어때요? 그 변동폭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월 평균 자유시간 측정하느라 내가 3, 4개월을 보내야 돼. 내가 얼마나 쓰는지 가용자원조차도 몰라. 그러면은 일단 이거 할 단계 아니야. 내가 얼만큼 시간 쓸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많은 사람들이 2단계조차도 통과하기 어렵다는 거야. 내가 가족에게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회사에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업무 스타일이 출근 전에 시간 확보하는 게 나은지,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밤늦게 하는 게 나은지, 그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따라서 다른데, 그거를 물어보면 자기도 모르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단계에서 가용자원 파악하는 데 더 시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목표 설정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한테 얼마 있는지 모르는데 백화점 가서 얼마짜리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이라는 건 우리가 실패해도 계속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돈이 날라가도 보충이 돼야 돼.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추천을 해요. 배당주나 아니면 뭐 월세나 아니면 채권, 예금. 이거의 공통점은 뭔가요? 이거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공통점은 바로 월 현금 흐름이 나온다. 예를 들어 5%를 가정하면 이 5% 얘네가 금수저로 만들어주는 애들이에요. 내 수저를 만드는 애들. 이 돈이라는 거 가용자원으로 파악할 때 예를 들어 내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 가용자원으로 파악하지 말란 얘기예요. 1,000만 원 있으면은 연 5% 가정할 때 용돈을 조금 더 보태면, 왜냐면 세금이 있으니까 용돈을 조금 보태면 연간 50만 원 정도의 시도금액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이 뭐라고요? 시도금액. 50만 원이 날라가도 다음 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가용자원 채워져. 우리 다시 금수저
정의를 다시 보면 선천적으로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 사람. 그쵸? 근데 우리는 후천적으로 이걸 샀어. 1,000만 원 가지고. 그러면 얼마짜리 금수저가 만들어진 거예요? 50만 원짜리 금수저 만들어진 거예요. 1년에. 그죠? 그러면 그 50만 원 날라간다 그랬을 때 내 인생에 문제 생겨요?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 50만 원 가지고 사업할 수 있어요? 50만 원짜리 사업을 그럼 해야 된다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선택이 없어요. 안 그러면 1,000만 원짜리 내가 사업을 해. 가용자원 1,000만 원이라고. 그럼 1,000만 원 실패하고 나면 그 다음 1,000만 원 어디 갈 거야?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으면 1년에 얼마짜리 사업을 시도해도 무리가 없어요? 500만 원짜리 사업을 했다가 실패했을 때 인생 문제 생겨요? 아니야. 뭐냐면 내가 모아놓은 돈을 이 퍼센티지에 따라서 나온 돈만 쓰라는 거야. 나온 돈만. 그죠?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커지잖아요. 인생이 망가집니다. 현금 흐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재테크로 승부를 봐야겠다 하는 분들은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재테크로 승부를 봐야겠다 이거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을 하게 되면은 그 경우에는 이런 시도 비용으로 사용할 것들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연간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내가 뭐 할 수 있는 금액을 만든다고요? 시도할 수 있는 금액. 그게 금수저랑 똑같은 조건이 된다는 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이 돈이라는 게 이 가용자원이라는 게 이것을 만드느라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입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왜냐면 1번 가용자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럼 사업 규모 더 줄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나 1,000만 원은 안 모았어. 이거 연간 50만 원도 안 돼. 1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50만 원짜리 사업하기도 할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0원짜리 사업 찾아야지. 0원짜리. 내가 이걸로만 할 수 있는 거. 가용자원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파악해야 된다. 가용자원에 대해서. 그래야 금수저처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저는 이게 있었어요. 이거 가용 시간과 가용 돈이 있었어요. 그게 자빠진다 그래서 인생이 망하지 않게 해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되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랑 이 가용자원 수준이 비슷해. 나랑 가용자원의 수준이 비슷한데 이 목표 설정을 달성한 케이스가 있는지 존재를 알아야 된다. 내 가용자원이랑 비슷한 상황에서 이거를 달성하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용자원이 5억, 10억 있는 애들이 해낸 거를 아무리 가져다 와봤자 왜냐면 마음속에 핑계가 생기거든요. 마음속에 저 새끼는 저게 있으니까 됐지.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 경쟁자의 존재를 파악해야 돼. 우리 경쟁자들을 뭐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때려 죽일 놈. 저 새끼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경쟁자 자체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의 희망이 돼요. 우리 학교에서 서울대 가는 애를 시기할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서도 이게 되는구나. 우리 학교에서도 그거 가는구나. 그걸 희망으로 생각해야 된다. 자, 경쟁자의 조건은 뭐다? 2번 항목을 만족하면서 목표 금액을 달성한 사람이나 사업 모델을 찾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해요. 찾을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원래는.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원래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어. 이거 달성한 사람이 없어. 그럼 목표가 너무 과대하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것을 달성해내는 최초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내가 알게 되면 이것이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쟁자의 존재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아. 그러면 이게 너무 낮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이거를 찾는데 지칠만 했는데 누군가 발견했어.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한두 명밖에 없는데요. 그게 좋은 거예요. 뭐 이거 했는데 막 100개씩 있어. 그거 달성한 케이스 그냥 검색만 하면 막 쏟아져. 그냥 뭐 도서관 가가지고 색인 검색,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어떤 텍스트 컨텐츠에 대해서 검색할 수 있게 구글에서 제공을 돼 있는데, 그런 데서 내가 케이스 막 찾아보려고 하고 도서관 가서 빌렸는데 막 쏟아져. 그럼 목표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목표가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에 비해서? 가용자원에 비해서. 근데 만약에 이거 내가 못 찾겠어요. 그럼 이게 너무 크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이거 작게 가야 돼요? 아니요. 여기까지 가고 나면 이거를 가용자원을 우리가 여기다가 더 넣을 수 있잖아요. 여기다 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가용자원 올라가죠. 그러면 목표를 달성한 케이스가 늘어나게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이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경쟁자 존재가 파악이 됐어. 한 5개 있어. 와, 씨, 좋네. 그 다음에 이거예요. 이제는 자원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랑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나도 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냥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공짜로 찾으려고 그래. 근데 이 마음을 버리세요. 시간과 시도를 넣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는 이 시간은 날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가용자원 여기서부터 이제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자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한다고요. 제가 저 정도 하는데 나도 저건 할 수 있겠다. 경쟁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 가용자원이라고 봤더니 경쟁자 퀄리티 5야. 근데 내 퀄리티 2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올리려는 걸로 가야지.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인구의 50%가 어디 있나요? 서울 수도권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도시국가예요. 싱가포르는 영어라도 잘 쓰지. 우리나라는 뭐예요? 한국어 도시국가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한반도 있으면 위에 잘려져 있어. 지리학적으로도 섬이에요. 섬. 여기서 경쟁을 안 하겠다고? 경쟁을 인정 안 하는 순간, 자,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각자의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빛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얘가 예를 들어서 별이 딱 되잖아요. 그럼 나는 자기 자리에서 별이 돼야겠다고 안 해. 별이 됐다고? 별이 됐다고? 다른 애들 다 여기로 뛰기 시작해. 그 다음에 얘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후회해요. 후회. 나도 쟤 따라 뛸걸. 그죠? 갑자기 레드오션으로 그냥 훅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앉아가지고 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그럼 배워야지. 그러면 배워야죠. 훈련을 하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사고의 흐름이고,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경쟁자들 봤는데 돈이랑 시간을 가지고 하는 애들은 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랑 비교해 보니까 내가 수준이 너무 낮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준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준을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거를 포기의 이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울 걸 발견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먼저 일찍 시작하지.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을 계속 찾을수록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된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앞에서 해결됐죠? 경쟁자 존재를 파악했으니까 경쟁자가 하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파악한다. 그 경쟁자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서 써보라는 거예요. 경쟁자들이 뭘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경쟁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경쟁자한테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써봐야지. 가서 써보는 정도의 성의는 우리가 내 인생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에도 내가 돈을 쓰는데, 시간이랑 이 가용자원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상품이라면 사던지, 아니면 서비스라면 가서 써보던지, 체험을 하던지, 그걸 해야지 경쟁자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 항목들을 내가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만약에 안 된다, 이거 못하겠다, 그러면 이게 너무 큰 겁니다.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경쟁자보다 잘하는 점을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어려운데 이걸 만들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중요한 거는 잘하는 점을 뾰족하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했었어요.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처음에 돈이 많은 구단이 아니라 돈이 없는 구단으로 시작하는 게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구단으로 시작을 해. 그러면 어떤 애를 하냐면, 다른 능력치 막 드리블, 스피드 다 1, 2, 1 막 이래. 근데 헤딩이 10인 애를 해요.
그 다음에 뭐 골 결정력이 뭐 다 제끼고 헤딩만 10이네. 근데 골결은 뭐 3 정도 되는 친구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미드필더로는 그 패스, 센터링 이런 거 그런 거만 좋은 애들을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원루트만 만들어. 원루트. 자, 무슨 얘기냐면 뾰족하게 만드는 거는요, 누구든지 경쟁자보다 잘하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는 생각의 확장이 필요해요. 생각의 확장. 경쟁자보다 잘하는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는 뭐냐면 분야를 더 세분화할수록 잘하는 것을 만들 수 있어요. 분야를 더 뾰족하게. 그렇게 해서 그 승리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을 사야 되는 이유가 돼요. 이 뾰족한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이유가 돼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지.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뭐 한 30분 만에 30분 만에 쫙 설명하니까 너무 단순하고 다 아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내가 이미 돼 있다면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가용자원 파악하는 데도 3, 4개월씩 걸려요. 어떤 사람은 경쟁자 존재 확인하는데 1개월씩 써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이걸 다 해. 내가 이미 이게 다 알고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거기서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차이예요. 근데 나 처음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 속도다. 그것이. 여튼 이게 없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이 뾰족한 거를 그러면 이 뾰족한 거를 누가 평가하냐?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뾰족하게. 이게 의미가 있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정성 있게. 뾰족하게 만들어야 된다. 만들기가 안 되면 그럴 계획이라도 세워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다음에 뭔가요? 6번째, 비용 파악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이 5가지를 하기 위해서 이 앞에는 가용자원과 비용을 다른 거예요. 다른 거. 비용이라는 거는 쓸 돈이고 이거는 자, 쓸 수 있는 돈. 여기서도 또 실현 가능성을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쓸 돈이랑 쓸 수 있는 돈, 내가 쓸 시간이랑 쓸 수 있는 시간이랑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게 얘가 이걸 넘어가. 그럼 이거 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돌아가야 돼. 내가 이거 여기에 비용 파악을 해봤더니 나 이거 하는데 이만큼 들고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목표 금액이 100만 원인데 나 이거 다음 달에 만들고 싶어. 근데 나 여기까지 봤는데 안 맞아. 그러면 다시 수정. 내가 안 그런 순간 뭐가 생겨요? 돈 시간 때문에 못하거나 스스로에 대한 핑계가 생겨서 못해. 핑계가.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비용이 예를 들어서 좀 모자라요. 그러면은 비용 확보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죠.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이거 만약에 충분히 있다. 그러면 넘어감. 금수저들은 이걸 할 필요가 없죠. 근데 만약에 내가 봤는데 비용 확보 계획을 하든지 아니면 예를 바꾸든지 해야 되거든요. 약간 애매하게 넘어가.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딱 봤는데 주 1시간이 모자라. 그러면은 7번으로 넘어가는 게 낫죠. 이거 전체 수정하는 것보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나 했는데 한 100만 원 모자라. 그럼 이거 7번으로 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 100만 원 모자란데 유두리 없이 다시 여기로 가더라고.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비용 확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근데 내가 충분히 있다? 그러면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시도 횟수와 기간을 정합니다. 이거의 포인트는 사전에 정하라는 거예요. 사전에. 링 위에 올라가서 처맞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처맞기 전에 계획을 세워야 된다. 처맞기 전에. 처맞으면 마음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이전에 내가 지금 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이 계획을 내가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 페이퍼워크를 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 그냥 시장조사 정도예요. 이 단계에서 먼저 정하는 순간 패배가 아니에요. 포기가 아니에요. 나 5번 할 거야. 5번 했어. 그럼 그거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패배한 거야. 자, 게임 하다가 야구해요. 1회부터 9회까지 있잖아요. 근데 내가 9회까지 다 뛰었어. 근데 졌어. 그거는 실패예요, 패배예요? 그냥 진 거야. 그냥 진 거지. 왜냐면 우리가 9회까지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축구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90분 뛰기로 약속했는데 아이씨 가자. 그게 포기지.
그냥 끝나고 잘 안 된 거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끝나고 잘못한 거. 왜냐면 우리 사전 계획을 빡빡하게 세웠으니까. 그냥 그건 처맞은 거죠. 상대가 너무 강했던 거지.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에요. 상대가 강한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하다가 에이씨 그냥 안 해야지. 왜 사전에 시도 횟수와 기간을 내가 정했는데 그거를 내가 달성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자기 잘못이죠. 그죠? 그거는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게 무서우면 이거를 적게 정하든지. 그 다음에 왜냐? 이거를 적게 정해도 9번에서 성과 검토를 어차피 하잖아요. 예. 9번에서 성과 검토를 해요. 이게 뭐냐면 이 사이클 종료 후에 얻은 것과 잃은 것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얘가 더 커요. 그럼 어디로 가요? 1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커요. 그러면 1번으로 가는 거예요. 수정해야지. 결국에는 이 사이클을 다시 돌리는 거예요. 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내가 시도 횟수 기간은 그 전에 내가 뭐 8개월로 잡았는데 아니면 6개월로 잡았는데 뭐 그랬어요. 그러다 다음번에는 나 이 정도 해보니까 나 괜찮아. 10개월로, 그 다음에 12개월로, 뭐 1년으로, 2년으로 나 해보니까 괜찮아. 그러면 이 9단계를 거치면서 뭐가 돼요? 실패한 것과 성공한 것이 갈립니다. 여러분들이 8단계까지 가기 전에 그냥 접으면 이거부터 그냥 다시 하면 돼요. 그죠? 9번에서 살아남으면은 다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다음 목표를 올릴 수 있어. 9번까지 해가지고 살아남으면. 9번에서 실패하면 뭐예요? 9번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했는데 이게 너무 이런 게 너무 커. 그거 어떻게? 접는 거예요. 접는 거. 그거 접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후퇴를 할 수가 없냐? 이 8번 시도 횟수와 기간 정하기 사전에 8번을 넘어서면은 이때부터는 내 마음이랑 상관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고속도로 들어간 거야. 예, 옛날에 그 새 친구라는 시트콤 보면은 고속도로 잘못 들어가지고 부산까지 가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거 여기 들어가는 순간 다음 휴게소까지는 어쩔 수 없다. 다음 톨게이트까지는 어쩔 수 없다. 8번. 예. 그죠? 아무리 하기 싫어도 8번부터는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8단계랑 9단계는 어떤 기회예요? 내가 시도할 거를 무서우니까 줄일 수 있는 기회야. 9단계는 뭐예요? 포기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럼 이 각 단계별로 넘어갈 때 단계를 못 넘기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문제가 생길 때 범용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요. 범용 해결 방안.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 해결 방안이 있어요. 범용적 해결 방안은 뭐냐면 능력을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나 뭐 했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지금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고 내가 나를 과대평가했었구나. 저는 그래요. 저는 저를 과대평가했었더라고요. 예. 그죠? 두 번째, 못 넘기는 문제의 발생 원인을 찾는 거예요. 목표가 너무 높게 설정돼 있었구나. 가용 자원이 부족하구나. 근데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이 목표가 너무 커요. 목표가 너무 커요. 자기 능력에 비해서 목표가 너무 커. 시간을 단축하려면 목표를 줄이는 게 제일 빠르고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능력을 키우는 거는 그거죠. 그래서 양쪽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긴 좋아요. 예, 목표도 좀 줄여가면서 목표를 줄이면서 자기 객관화하는 기간 동안 자기 실력도 계속 올리면서 그래서 그 어딘가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 어딘가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세 번째, 원인을 요 원인이죠. 요 원인이 요 원인이에요. 원인을 해결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설정합니다. 예. 이거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위 목표.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은 더 걸리겠죠. 기간은 더 걸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이면 할 거 내가 이거를 해결하는데 3개월 더 걸려. 그럼 6개월로 바꾸면 돼요. 그냥 6개월로 바꾸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 있어요? 건강관리. 그렇죠? 오래 살아야지 이거를 많이 할 거예요. 오래 살아야 이 사이클을 많이 돌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인생을 건강을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뭔가 성공을 쫓는다면 그죠? 이걸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해야지. 그죠? 그 다음에 이 하위 목표에 맞춘 9단계를 다시 설정해서 실행한다. 이렇게 가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나는 특별해. 내가 안고 있는 문제는 특별해. 특별한 솔루션이 필요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로 안 되고 저걸로 안 되고 이래서 아주 특별한 어떤 케이스인데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왜냐면 여러분의 마음도 모르고 상황도 모르고 어떤 주변 인물과의 관계도 모르고 어떤 성향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댓글을 달아도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제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천적으로 실패해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은 사람, 금수저죠. 금수저를 데미지 없이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잡는 거 어려워요. 그게 뭐 쉽습니까? 그게 쉬우면은 금수저라는 단어도 없겠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계획은요, 현실과 다릅니다. 여러분들 현실에 맞춰서 다시 바꿔야 돼요. 예, 근데 뭐예요? 계획이 없다면 내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링 위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다. 누가 처맞기 전까지는. 근데 그럴싸한 계획조차도 없으면은 링 위에 올라갔을 때 뭐 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헤매게 된다는 거예요. 무계획으로 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난 유연성, 임기응변 능력, 실행력, 그 다음에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집중력. 자, 유연성, 임기응변, 실행력, 집중력 이 4개를 만약에 갖추고 있으면 이거 적어놓을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이미 다 잘 됐어. 그런 사람 만약에 아직 잘 안 됐으면 여러분 잘 될 거예요. 이게 필요 없습니다. 다 이거 영상 끄세요. 다 들었는데 이런 말 해서 미안하지만. 여튼 그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게 갖춰져 있다면 필요 없는 거고, 만약에 내가 그게 좀 부족하다. 저는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적어놓고 각 단계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그 옛날에 영상 중에 그게 있어요. 주말에는 할 일을 생각하고 주중에는 그냥 생각이 없이 한다. 이런 거죠. 주말에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주중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할 때 뭐 정했으니까 하는 거죠. 정했으니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앞에 정한 걸 가는 거. 그렇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도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